월에 한 2천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기획도 제가 안 하고요. 촬영도 제가 안 하고 편집도 안 합니다. 편집 사실 못해요.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걸 AI로 자동화시키고 위임할 거 위임한다? 뭐가 있겠어요. 업무할 때 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쓸지 AI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라 라는 가이드북을 따로 만들었고, 위임을 잘 할 수 있게끔 전달 주면 결국엔 전문가가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진짜 편하죠. 레버러지나 AI 자동화 이런 걸 사실 접해 보시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AI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모든 비즈니스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잠깐, 지금부터 AI로 사업을 통째로 자동화해서 월 2,000버는 구조 싹 다 공개합니다. 실전 템플릿도 중간부터 공개되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AI로 모든 걸 자동화해서 쇼폼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남이라고 합니다. 월에 한 2천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쇼폼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대행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영상들을 이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요. 촬영본을 받고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전달드리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기획도 제가 안 하고요. 촬영도 제가 안 하고 편집도 안 합니다. 편집 사실 못해요. 못한다고요? 네, 못해요.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광고주께 맞는 기획을 먼저 AI로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주의 컨펌을 받고, 컨펌 받았으면 이제 촬영본을 받던가 아니면 촬영을 하러 가던가, 뭔가 촬영이라는 촬영물이 나오면 그걸 편집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AI로 자동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확하게 이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레버러지나 AI 자동화 이런 걸 사실 접해 보시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순 반복을 하는 거는 무조건 AI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클로드나 코덱스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단순 반복하는 거를 자동화 시키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돈이 낼 수 있고. 클로드랑 코덱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코덱스랑 클로드 같은 경우 일단 코딩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자연어를 하면 그대로 걔네가 인지를 해가지고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성을 이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그러면 그 클로드라든지 코덱스랑 그런 툴은 뭐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기획이라든지 기획인 무조건, CS, CS 무조건. 요즘에 그런 시대가 벌써 온 거예요? 벌써 왔죠. 제가 그리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쇼폼 대행 같은 경우인데, 사실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정해진 템플릿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 이제 그 광고주한테 전달줘서 빠르게 이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도 정해놓고 AI도 활용해가지고 싹 다 자동으로 해놓는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AI를 활용해서 재미로 만든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뭐예요? 이 대표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주제를 여기다 적던가 아니면 주제를 추천받아서 내가 뭘 만들고 싶냐 하면 이제 여기서 딱 나와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하는 PRD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지 이 챗봇이랑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챗봇이 어떤 방향성이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는 기능 명세서랑 유저 플로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얘 챗봇이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AI로 제가 다 직접 하나씩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방향성이 하나 뚜렷해지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채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실시간 트렌드를 분석해 바이럴 콘텐츠 자동 생성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뭐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뭐 하나씩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AI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거는 이 AI를 통해서 싹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시켜서 만들면 되고. 맞아요. 예를 들면 클로드나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업무 지시서가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뭘 만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필요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젊은 대표님들은 다 이렇게 일을 하나요? AI 활용을 진짜 많이 하죠. 사실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질문, 응답 이게 아니라, 저는 근데 이 AI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저희 사업에 좀 녹여든 케이스입니다. 대표님의 워크플로우가 있을 텐데 그 워크플로우를 AI한테 다 적용을 시켜놔가지고 맞아요. 그 이후에 딱딱딱딱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죠. 저희 워크플로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A부터 Z까지가 있는지를 한번 잘 적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뭐 이제 하나씩 구축을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님은 그냥 쇼츠 대행에 적용을 했을 뿐이다. 결국에는 이 대행이라는 것도 광고주가 얼만큼 오냐, 그리고 그걸 얼만큼 쳐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쳐낼 수 있느냐를 저는 이제 원래 한 몇 시간 걸릴 거 단축시켜가지고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AI 없이는 그런 수익이 절대 불가능하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AI 거 못 믿는다. 휴먼 터치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해요. 결국에는 사람이 나의 생각을 100% 전달을 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100% 인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AI도. 제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진짜 다 말할 수 있으면 휴먼 터치가 굳이 필요 없는데 말을 못하니까 휴먼 터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AI한테 잘 못 시키니까 그런 거다. 맞아요. 그럼 대표님은 AI한테 뭐 건들지 않아도 완벽하게 나오는 수준에 이르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아까 이 PRD로 로드맵까지 짜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딴 것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안서 자동화나 상세 페이지 자동화랑 그리고 뭐 스레드 또 쓰는 거 자동화. 하고 싶은 거를 여기 홈에서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딸깍딸깍 치면은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하나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죠. 로드맵이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클로드나 뭐 코덱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AI를 만들고 싶은지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만들어서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다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를 들면 구독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전자서명 이런 것도 3건에 10,000원, 5건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동화 시켜놔가지고 전자서명도 이제 광고주랑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다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아까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정 지출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번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거는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니까 바로 만들어버렸죠.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거 만드셨는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거 이제 추가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선택해가지고 전달하면 이제 뭐 서명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만든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관련된 광고주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순 없고 이건 실제 업무하실 때 쓰시는 업무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후킹이나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쓸지 AI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까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보여줄 수 있네요. 이건 뭐야? 이걸 돈 내고 써? 그래서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도 하고 있어요. 유통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뭐 실시간으로 얼마 팔렸는지나 그리고 뭐 어떤 상품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AI 토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다. 대표님 이런 걸 어떻게 좀 알고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내가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하고 뭐 시간이 계속 쓰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한데 인력을 쓰려면 또 매달 뭐 고정 비용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뭔가 반복적인 업무만 좀 쳐낼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지 않을까 해봤을 때 AI만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올해 3월 정도부터 이게 갑자기 부분이 확 됐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시작한 지 이게 4개월, 5개월 됐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뭐 하고 싶어. 딱 하나만 입력하면 걔가 얘기를 해주는데 코딩 저 몰라요. 편집 못하는데 편집자분들한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좀 더 저희 시간 아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위임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승패를 나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고 저도 편집 못해요. 근데 편집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냥 위임 그러면 저는 편집 공부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저의 업무 효율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걸 저는 레버리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AI로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럼 위임. 그럼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시간 안 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레버리지하고 위임을 하는 그 시스템을 짜는 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하세요? 일단은 제가 뭘 하는지 알아야죠. 내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A부터 Z까지 한번 하나씩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냐. 내가 안 해도 되냐를 하나씩 전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하나씩 다 AI를 만들던가 아니면 사람을 써가지고 위임을 하던가. 저는 지금은 사실 쇼폼은 기획, 촬영, 편집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3가지 다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템플릿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인데 회사 템플릿. 네, 실제 템플릿입니다. 사실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려면 결국엔 제가 뭘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백과사전 이렇게 정리해놨네. 네, 맞아요. 플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라라는 이제 위임을 잘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따로 만들었고 가이드북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직원한테 시킬 때 이걸 읽고 해라. 직원한테 시킬 때도 되고 편집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편집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진행합니다. 를 하는 이제 가이드북이나 촬영 맡길 때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를 좀 이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업종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카페 찍을 때는 이런 세팅으로 해라. 맞아요. 이렇게 다 보면 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AI가 있으니까 세팅만 잘 해놓고 위임을 잘 할 수 있게끔 전달 주면 결국엔 전문가가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할 수 있겠죠. 한번 이 세팅만 잘 해놓으면 그 뒤는 되게 편한 일이다. 진짜 편하죠. 여기 보면은 뭐 공격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데 진짜 공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공격은 아니고 영업이시다. 제가 정면 센스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플로우예요. 우리 노출 이런 식으로 하자. 하나씩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핵심 자료인 거잖아요. 이걸 대표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고 너가 다른 사람을 위임해서 쇼폼 대행을 해. AI를 써서 자동화를 해.
촬영, 편집, 기획, 외주 맡겨 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이해를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구조가 이렇구나 하면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죠. 그러면은 사실 좀 약간 저도 욕심이 나는데 대표님이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면은 쇼츠 대행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알려주는 그런 거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면 한번 시간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잡고 무료 라이브 특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아예 책을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서 좀 전달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사실 쇼폼 대행이라는 게 남녀노소 뭐 나이 뭐 많거나 적거나 진짜 없죠. 그냥 결국에는 광고주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얼만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내 시간을 얼만큼 안 쓰느냐. 저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진짜 자본 안 들이고 매입하는 거 없이 순수 그냥 내 노력, 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쇼츠 대행이네요. 초반에는 뭐 서비스 구조화 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 이걸 AI로 자동화시키고 위임할 거 위임한다?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AI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AI 활용해서 막 쇼츠 만들어서 이 조회수 수익 얻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진짜 저는 조회수 수익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막상 하루 10개, 8개를 편집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간다. 또 사실 진짜 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 세상에서는 사실 그건 좀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냥 광고주 니즈가 있으면 니즈를 받아서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쇼츠 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만 따오면 사실은 그게 돈이잖아요. 그냥 확정 수익이잖아요. 확정 수익이죠, 확정 수익. 우리가 만약에 대행을 이렇게 맡았는데 100%다 조회수가 잘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에 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해요. 뭐 광고주들이 니즈가 저 조회수 100만 이상 나오는 거 영상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잘 터지는 구조는 있다. 근데 그 구조를 확률적으로 얼만큼 많이 칠 수 있느냐, 이 타율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구도 할 때마다 홈런을 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도 그 타율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실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든 것 중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주가 있다. 도담김치라는 가상의 광고주인데 뭐 30년 전통 손맛 그대로 2대째 이어가는 김치 명가 대표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어떤 후킹 엔진을 써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씩 맞춰가는 거. 아, 문제예요? 얘 직원 교육용이네요.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쇼폼 심리학이라는 책도 출간 예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퀴즈를 해봐라 라고 이제 그 목적성을 만든 겁니다. 그럼 완전 이거 레버리지 끝판왕인 교육까지 레버리지 해버리죠. 교육까지 레버리죠. 근데 제가 할 수... 너무 꿀빠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막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저도 어려워요.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면서 잠깐 멈춰보고 맞춰보시면 과연 내가 감각이 있는가. 아래 기획은 어떤 구조일까요? 비건 영양제 시장에서 차별점을 부각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어렵다. 실행법을 알려주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와, 정답.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하나씩 연습하고. 그럼 사실 이걸 제가 점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쇼츠 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한번 이 시청자분들도 쇼츠 대행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쭉 해야지 이 부업을 시작해볼 수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쇼폼 만들어드립니다 하면 누구나 다 쇼폼 만들어드린다 다 하잖아요, 다.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어떤 걸 잘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전문지 쇼폼을 잘 만듭니다. 또는 저는 의사 전용 뭐 쇼폼을 만듭니다. 날카롭게 가야지만 저는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딱 정해라. 너가 전문직을 할 건지 음식점을 할 건지. 맞아요. 차별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 서비스에 차별성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을 팔 것인가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스레드 안에 있을 수 있고 뭐 인스타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크몽, 순고, 다양한 플랫폼 많잖아요. 그 관련된 이제 글을 쓰던가 관련된 서비스 등록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모이는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아니면 스레드에 그 의사 관련된 컨텐츠를 써가지고 그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브랜딩화, 나는 의사만 합니다라고 슈폼을 이제 브랜딩화의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홍보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부터 정해져요. 근데 사실 쇼츠 대행을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있든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집자분 이미 5년, 10년이 잘 하신 분들이 이미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제가 그 광고주를 받아오려고 한다, 많이 받아올 거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료로 내가 제가 만든 게 없으니까 일단 연습하는 걸 토대로 뭐 자영업자한테 이제 제가 홍보를 좀 도와드리겠다, 돈을 안 받고 쇼폼 제가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했던 게 360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회수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지금 360만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좀 되게 감사하신 분이네요. 그래도. 되게 감사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게 360만 나왔는데 효과가 뭐 좋다 뭐 이런 언급이 좀 있으셨나요? 확실하게 있었던 게 결국에는 유입 채널 자체가 이제 자영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안에도 점수가 있는데 인기도 점수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인스타를 통해서 막 360만 나오니까 유입이 이제 이쪽에 쏠리면서 그때 이제 특정 지역 1등까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렇게 해서 협업을 좀 이렇게 무료로 요청을 해서 한다. 근데 사실 이 무료 협업 이거를 안 하더라도 대표님한테 좀 배우거나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배우면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알려드리죠. 당연하게도. 쇼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이게 베스트다. 기획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고, 이런 플레이를 좀 몇 번 해보다 보면 조회수는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쌓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광고주 받는 건 이제 어떻게 노출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래 했으면 하자 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할래 말래. 할래 말래가 되죠. 할래 말래. 설득을 해야 설득. 꾸준하게 설득하다 보면 분명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나서 그 사람을 토대로 포트폴리오 하나씩 쌓다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모은 게 이제 저희 이런 포트폴리오예요. 여기 다 모으신 거.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점점점 더 좋아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길딱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죠. 대표님 처음 시작할 때는 대표님이 편집을 또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저는 레버리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뭐 쇼츠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구조를 들은 거가 되게 인사이트다. 사실 지금 제가 구조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근데 결국에는 디테일한 요소랑 좀 어떻게 말할 것이냐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희는 꿈의 고객이라고 하는데 꿈의 고객을 설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잘 저희가 노하우도 전달 드려야겠죠. 이게 제가 들은 게 지금 보니까 쇼츠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초반이 가장 힘들지. 시스템 구조하고 그다음부터 위임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꾸준하게 지금도 또 연락이 와요. 이렇게 계속. 뭐 GS이신 건데요? 대형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꽤 많이 옵니다. 정해진 내용대로 템플릿을 하나씩 이제 전달주면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돼요, 제가. 방금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여기 안에 있는 자주 쓰는 문구인데 저는 이 문구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최적의 문구들만 이제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오면은 자주 쓰는 문구에서 1번 툴백. 1분을 바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 네. 와, 할 게 없다 그러면. 보통 한 건 계약하면 얼마 정도 돼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영상 하나당은 2, 30, 40까지도 받아요. 하나씩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득을 또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초기 계정이다 라고 하면 초기 계정 당연히 조회수 나오기 힘들다. 그럼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냐. 그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게끔 건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최소 단가 100만 원씩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건만 하고 싶다고 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건만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최소는 3건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 편집으로만 5건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편집자 분한테 10만 원 주고 90만 원은 제가 이제 스스로. 촬영은요? 기획 편집만 20만 원이고요. 그 촬영은 안 들어가고 기획했으면 광고주한테 이제 기획안 전달 드리고 그분들이 촬영을 해서 전달 주시면 저희가 그 편집만 하니까. 네, 근데 기획 촬영 편집은 더 객단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뭐 건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근데 촬영 같은 거는 다른 사람 시키고. 그쵸. 촬영도 다른 사람 시키고. 완전 날로 먹는 사업. 제가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쇼츠 대행이랑 사업이랑 좀 연계 지어서 시스템적인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쇼츠 대행 이렇게 또 대표님 시스템 빌려서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노하우 이제 A부터 Z까지 다 담아서 무료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무료 라이브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좀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 받고 하는 건데 확실하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는 게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 AI 레버리지 활용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 AI 쇼츠 대행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힘든 시기가 있었고 이 구조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썼겠어요. 이걸 이제 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라이브 와서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